뷰바이오 메인 화면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비즈니스 부분이고요. 검체 검사 서비스, IT 서비스, BT 서비스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을 할 건데요. 포토샵으로 이미 캡처를 해놨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를 해놨어요. 카페에서 가져가시고 지금 P164라고 이거를 넣어놨는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패딩이 160이더라고요. 그래서 160으로 수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꿀 때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갭이라고 쓸게요. 갭 1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갭 1번은 16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 여백을 수정을 하게 될 경우에 헷갈리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갭 1번이라고 넣었고, 여기 마커 부분에서 컨트롤 F 눌러서 갭 1번이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오네요. 갭 1번이 없죠. 원래는 우리가 패딩 160이었죠. P160이었었어요. P160 이렇게 164구나.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P164예요. P164라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에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H 누르면 바꾸기가 있거든요. P164라고 되어져 있는 이름을 GAP1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H였어요. 편집에 바꾸기, 찾아 바꾸기, 컨트롤 H 단축키를 눌러주시고 P164라고 되어져 있는 이 클래스 이름을 갭 1로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바꾸기 엔터를 누르거나 모두 바꾸기 컨트롤 알트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모두 갭 1번으로 수정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 부분인데, 이 비즈니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어요. 검체 검사 서비스, IT 서비스, BT 서비스 이렇게 사진이 있고 글자 색상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마크업 한 걸 보시면 우리는 여기 IT 서비스, 검체 검사 비즈니스 서비스 요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IT 서비스 먼저 마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검체 검사 서비스 있고, BT 서비스 있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이미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다음에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라면 img 태그를 이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의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스프라이트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를 배우기 전에 마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클래스 이름을 하나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부분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검체 검사 서비스하고 여기 두 번째 제목, 그 다음에 이 내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마크업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H2로 마크업을 했고요. 이거 맞나요? 비즈니스에 H2로 했고, 여기죠, 여기 스트롱이네요. 스트롱, 그 다음에 스팬,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롱으로 되어져 있는 애는 글자 색상 초록 색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요거요. 스트롱으로 되어져 있는 요소들, 요 스트롱으로 되어져 있는 요소들이 요거가 이제 스트롱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팬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요거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내용들,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그냥 A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굳이 클래스를 안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그들이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 안에 있는 스트롱은 요 색깔, 글자 색깔과
글자 크기 넣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페는 요 글자 색깔, 그다음에 내용은 요 글자 색깔, 글씨 크기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클래스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여기부터 할 건데요. 글자 크기를 볼게요. 글자 크기는 여기 참고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사이트를 참고하게 되면 F12 누르면 관리자, 개발자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요거 네모 있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얘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져가면 글자 크기가 44로 나오네요.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은 여기 위에 보시면 줄 간격은 50이에요. 줄 간격은 50이고 글자 크기는 44. 폰트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여백 주황 색깔로 나와져 있는 아래쪽 여백이 40. 위,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왼쪽 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비즈니스 안에 있는 H2 이렇게 볼게요. 비즈니스 섹션 안에 있는 H2는 지금 몇 개 있는지 볼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있는 스튜눅스는 뭐지? 여기서 쓸게요. 비즈니스 부분이고요. 복사해서 갑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스톡앤뉴스는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클래스 비즈니스 안에 있는 비즈니스에 뭐 할 건 없어요. 그쵸? 비즈니스에다 뭐 할 건 없고 여기 안에 있는 H2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주석 한번 달게요. 여기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렇게 주석 달아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44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 50픽셀이었고요. 아래쪽 여백 마진 바텀 50픽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래쪽 여백을 50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글자 색상은 검정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찍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검정 색깔. 자, 글자 색깔이 검정색인지 컬러. 원래 전체 글자 색깔을 우리가 초기화할 때 바디에다가 글자 색을 222 컬러로 넣어 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섹션에다가 H2의 글자 색깔 컬러는 000 이렇게 해서 검정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P 영역을 해줘야 되는데 P 영역은 당연하게 만듭니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글자 크기 사이트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글씨 크기는 20으로 되어져 있고요. 글씨 크기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해서 60 나와져 있습니다. 글자 크기 20으로 쳐줄게요. 그러면 얘는 원래 지금 바디 부분에 보시면 글씨 크기는 글자 크기가 바디에 글자 크기 20으로 자동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현재 20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글자 색깔은 222 컬러로 되어져 있네요. 얘는 222입니다. 원래 우리가 222로 넣어놨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색상 222, 글자 크기 20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왜 옆에 나와 있지 얘가? 다음 줄로 가야 되죠. 이 영어 부분은요.
만듭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 다음 줄로 가야 되는데 다음 줄 안 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음 줄 갈 수 있도록 BR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BR 넣어주세요. BR을 넣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끝에 다음 줄로 갔어요. 끝났고요. 이제 다음 갈게요. 다음은 여기 부분이죠. 이제 오른쪽 여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얘네들이 동일하게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 보시면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가면서 흰 색깔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닌가요? 회색이고 흰 색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져 있고 선이 있어요. 요거 박스를 만들어 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박스 크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박스 크기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제대로 잘 들어와 있는지 확대해서 보시고, 여기도 이렇게 잘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 부분도 가이드를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딱 이렇게 맞춰져요.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박스의 크기를 계산을 해볼 건데, 마키 툴 가지고 여기 모서리 부분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박스 크기는 640에 610, F8 누르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640에 610이고, 옆에 것도 한번 볼게요. 옆에 것도 동일한지. 어때요? 옆에 것도 동일하게 640에 6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640에 610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크업한 거 보시면 얘네들은 이 UL 안에 있는 LI들이죠. LI들이 모두 640에 610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 비즈니스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비즈니스 안에 있는 클래스 선택자니까 앞에 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자식, UL의 자식, LI 이렇게 쓰셔도 되고, 비즈니스 안에 있는 LI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 생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 선택자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비즈니스 안에 있는 비즈니스의 자식이죠. 자식이고 자식이에요. 비즈니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 안에 있는 LI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640, 그 다음에 하이트는 610이고, 그 다음에 보더가 있었어요. 보더는 1픽셀 실선이고, 색깔은 가서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드로퍼 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콕 찍어 보시면 색깔이 나옵니다. 요거 DDD 색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고요. 6개인데 두 자리가 똑같다 라고 될 경우에는 우리가 DDD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DDDDA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줄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다르니까 얘가 DDD 이렇게 돼 있을 때는 DDDD 이렇게 3개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서리 둥글게는 보더 레디우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둥글기 정도를 보실 때는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계단 현상이 없는 부분까지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박스를 그려서 보시면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마키 툴 가지고 OK 누르고 마키 툴을 가지고
계단이 없는 부분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보면은 한 44 요 정도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툴로 계산한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는 44 픽셀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게 저는 잠시 요 좀 진한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깔을 넣어볼 거고요. 자, 컨트롤 S 누르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되죠. 둥글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색깔 DDD로 수정할게요. DDD 이렇게 되어져 있고, 원래는 사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보더까지 들어가 있으면 원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되죠. 그쵸? 가로 크기는 지금 현재 가로 크기 원래 크기는 640 더하기 그 다음에 1픽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해서 지금 원래는 642픽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리셋 CSS에서 모든 요소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사이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 커졌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백을 만들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큰 거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얘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위하고 여기 여백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에 봤을 때 이렇게 30 줄간격이 하나가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30 이렇게 넣어주면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 여기다가 줄 간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계산해보면 189라고 나오는데 대충 190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줄 간격은 위에 있는 애는 H2였나? P죠 얘. 비즈니스 안에 있는 P에 줄 간격 없으니까 줄 간격도 넣어줄게요. 비즈니스 안에 있는 P의 줄 간격 라인 하이트는 30 픽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줄 간격이 설정이 돼서 좀 살짝 넓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백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가 F8 눌러서 보시면 189대 190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백은 뭘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의 여백은 뭘로 처리할까요, 여러분? 여백 주는 건 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백은 마진 그리고 패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여백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여기는 이 안쪽 여백은 패딩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이니까 마진으로 넣어야 되겠죠. 이 마진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을 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다 넣을까요? P에다가 아래쪽 여백 190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 여백 아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190 픽셀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여백이 생기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쪽 여백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쪽 여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영역이 안쪽 여백이 여기 링크가 걸려 있죠. 여기요. 이 부분에 링크,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도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 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여기만 링크가 걸려 있고 여기 영역은 링크가 안 걸려 있어요. 전체 사이즈에 링크가 걸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마크업을 보시면 LI에 여기 LI에 A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LI 안에 있는 A로 들어가져 있는데 글씨 크기만큼만 링크가 걸려 있죠. 왜? A는 인라인 요소이니까. 근데 전체 크기의 링크가 걸리게 하려면 A를 확장시켜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를 선택해 주시고,
자, 전체 얘는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내가 사이즈를 넣어도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안 들어가죠. 사이즈를 넣어도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인라인 요소의 사이즈를 주려면 얘를 블록 레벨 요소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제 여기에 요 밑에 부분에도 링크가 걸려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만큼의 여백이 있죠.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보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백 60픽셀만큼의 여백이 있고, 근데 글자는 근데 60픽셀만큼 하면 안 되죠. 우린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글자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395 내려가면 될까? 394죠. 여기 보더를 제외한 나머지 394만큼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여백이 394예요. 누구의? 여기다가 패딩 탑 394픽셀, 위쪽 여백 394픽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돼요? 여기 글씨가 여기 왼쪽에서 딱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모양을 보면은 요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큼 떨어져 있죠?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가 시작하는 위치를 보시면 요 보더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 이렇게 볼까? 40 41, 40 이렇게 40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여백이 있는 거죠. 이만큼의 여백이 있고요. 아래쪽은 굳이 안 넣어도 알아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위하고 오른쪽도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없는데 일단 위하고 왼쪽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40 정도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40픽셀이에요. 그쵸? 40픽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는 여백이 40픽셀 어디 갔니? 이렇게 여기가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졌어요 여기가.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한 줄로 쓸 수 있겠죠.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 쓰시면 하나로 쓰면 어떻게 써요? 패딩이라고 쓸 수 있죠. 패딩 해주고 위에는 394픽셀 오른쪽 없고 아래쪽 없고 왼쪽 40픽셀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위,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얘가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나중에 오른쪽이나 아래쪽을 추가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맞춰졌어요. 그쵸? 위치 값은 맞춰졌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글자 색상이랑 글자 크기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글자 크기랑 글자 색상이랑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마크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다시 보시면 얘네들을 봤을 때 요거가 스트롱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스펜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다가는 그냥 일반적인 글자 크기를 따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자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는 글자 크기가 18픽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간격 총 56으로 되어져 있네요. 글자 크기는 18픽셀로 넣어줄게요. li 안에 있는 a의 글자 크기는 18픽셀로 넣어주시고요. 글자 색상 볼게요. 글자 색상은 222인가?
글자 색상 다시 보시면 666이네요. 666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색상은 666, 컬러는 666 컬러로 넣어주시고, 라인 하이트는 23픽셀, 총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인 하이트는 여기 56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28픽셀을 넣어주면은 56이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사이즈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스트롱이죠. 스트롱의 글자 크기와 글자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스트롱의 글자 크기 보시면 여기는 00A651 32입니다. 00A651 00A651 폰트 사이즈는 32픽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38픽셀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라인 하이트는 38픽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안에 있는 스펜이죠. 스펜에 또 마찬가지로 글자 색상과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리고 줄 간격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글자 크기가 20, 줄 간격 24로 되어져 있고요. 복사를 해서 갈게요. (20픽셀이니까) 안 써도 써야죠. 그렇죠? 써야죠. 24픽셀. 왜 썼냐면 원래 우리가 바디에다가 폰트 사이즈 20픽셀을 넣어놨는데 지금 우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A에 글자 크기가 18픽셀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20픽셀을 안 넣으면 18픽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입력을 했고요. 다음에 해줘야 될 거가 뭐냐면 얘네들이 다음 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 명만 주면 되겠죠. 여기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는데 우리 거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얘네들이 얘가 다음 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줄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성질 변환시키면 되겠죠. BR 처리할 게 아니라 성질 변환 뭘로 해줘요? 다음 줄로 가. 줄바꿈이 일어나는 속성은 블록 레벨 요소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스펜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어줄게요. 스펜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 DB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다음 줄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얘에게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여백을 안 주려고 했는데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거예요. 여백을 줄 건데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이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 계산을 해보시면 요 정도 가면 되겠죠. 요 정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요 정도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80픽셀인데 한 여기 이 줄 빼고 가면 79 정도 넣으면 되겠죠. 79 넣겠습니다. 79 그러면 아까 패딩에서 패딩 준 거에서 여기 패딩 준 거에서 오른쪽 여백이죠. 위 오른쪽 80 줄게. 그냥 8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도 뭐 풀어서 쓰면 패딩 라이트 80픽셀 이렇게 세 줄 쓰는 거랑 요거 한 줄 쓰는 거랑 똑같은 결과 볼 수 있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갔는데 잠깐만 컨트롤 S 새로 고침했는데 안 가네요. 안 가요. 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li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볼게요.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주면은 잠깐만 이렇게 가는데 얘는 여기서 넘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A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A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A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오버플로우 A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패딩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기는 위 오른쪽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어디 보자. 잠깐만 F12 눌러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F12 눌러서 이 박스에 박스가 커졌죠? 지금 박스가 크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패딩이 잠깐 640이 들어갔고 보더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사이즈를 여기다 넣지 말고 전체를 그냥 A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넣어볼게요. 보더까지 해서 A에다가 넣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럼 얘도 필요가 없겠죠. 굳이 부모의 크기는 자식의 크기로 결정이 되니까 안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사이즈가 맞게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뭔가 되게 커진 느낌이지 않아요? 640인데 박스가 되게 커진 느낌인데 박스가 커졌죠? 왜냐면 우리가 A에다가 지금 이 패딩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리셋에 보면은 A에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콤마 찍고 A도 추가로 리셋에다가도 A를 추가로 넣어줄게요. 보더 박스를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추가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전체 크기가 640에 610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내용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셋에서 A를 추가로 넣어 주었고요. 다음에 스타일 CSS에서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을 거고요. A에 부모에다가 줄 수 있는데 자식 요소에다가 어차피 사이즈가 들어가면 부모의 크기는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이즈는 모두 다 지웠고요. 보더 넣어 주었고 보더 레디우스 넣어 주었고 패딩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줄 간격, 그 다음에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숨겼는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지금은 이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들어와 있기, 패딩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는 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빼주었고요. 자, 내용 잘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잘 됐죠? 잘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배경 이미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 영역이니까 li 안에 있는 a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할 게 없네요. 할 거 없고 li인데 첫 번째 요소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i 안에 있는 첫 번째 요소, li 중에서 첫 번째 ans child 1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트 차일드라고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ans 대신에 포스트 차일드라고 쓰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있는 li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 배경 이미지, 백그라운드, URL.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부터 보시면 얘는 요건데요. 지금 나는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SS 폴더에서 한번 빠져나가줘야 되겠죠. 한번 빠져나가는 것은 점점 슬래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CSS 이미지스 폴더가 보여요.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가서 MC 0101 SVG를 넣어주면 되겠죠. IMG 0101 SVG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막 반복을 막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지 말아라. No repeat 해주면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하지 않게 되었고, 위치 값이 조금 내려와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위치 값은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위치 값이 위에서 요만큼 떨어졌죠. 위에서 60픽셀 정도 떨어졌고요. 왼쪽에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자리니까 60픽셀, 왼쪽에서 80픽셀 떨어진 자리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80픽셀이니까 왼쪽을 먼저 쓰죠. 왼쪽 80픽셀, 그다음에 위에서 60픽셀 떨어진 자리 이렇게 넣고 보면은 이제 자리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 링크 모두 걸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넣어줘야죠. 두 번째 이미지를 볼 건데, 두 번째 이미지는 PNG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이미지 2번 해주시고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이 파일에 있는 것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저장을 해주시고, 근데 바탕을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파일스에서 저 이미지가 없죠. 근데 요건가? 01-02인가요? 요거 같죠? 요거네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랑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서 우리 문서의 이미지스 파일에다가 붙여 넣기를 3번은 이미 있고 2번 해서 요거 복사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요렇게 이미지스에 있는 이미지스에 01-02.svg로 해서 저장을 해 주었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01-03 이미지 확인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아니네요. 03이 01-03 여기 3번이라고 써주시고요. 3번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맨 마지막이니까는 쓰실 때 이렇게 nth 차일드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last child로 넣으셔도 됩니다. last child 이렇게 넣어서 3번 이미지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3번 이미지까지 모두 잘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들이 지금 다 똑같죠. No repeat, 왼쪽에서 80픽셀, 위에서 60픽셀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 번에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li 안에 있는 a에다가 백그라운드라고 해주시고 no repeat 해주시고 80픽셀, 60픽셀을 적어주신 다음에 no repeat 배경 색깔도 들어가야 돼요. 배경 색깔 먼저 넣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배경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경 색깔이 위에는 회색깔이고 아래에 거의 흰 색깔 계열로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그라디언트라는 속성인데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면, 쉽게 가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얘네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검색창에다가 제너레이터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CSS 그라디언트, 궁극의 컬러질라.com,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돼요. 요거 들어갈까요? 맨 위에 있으니까 CSS 그라디언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생성기 사이트가 있어요. 힘들게 만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포토샵에서 우리 맨 위쪽 부분 아이드로퍼 툴 I 눌러서 맨 위쪽에 있는 색깔을 추출을 해주시고 추출하면 F9, F9, F9 나옵니다. F9, F9, F9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 색깔에다가 F9, F9, F9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도 추출을 해서 맨 아래쪽 부분을 보면 되겠죠. 맨 아래쪽 부분을 보시고 색깔이 FE, FE, FE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FE, FE, FE를 두 번째 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색깔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는 여기에서 X 눌러주셔서 지우세요. 지우면 되고 얘는 맨 끝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각도 있어요. 여기서 자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세요. 각도는 이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18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180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색깔이 잘 좀 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색깔을 이런 색깔 넣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됩니다. 임시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원래 F9, F9로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가 만들어졌으니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백그라운드를 그냥 여기 보시면 카피라고 적혀 있어요. 카피 투 클립보드를 눌러서 카피를 해주세요.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카피 눌렀어요. 카피 눌러주시고 우리 문서로 돌아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백그라운드만 들어갈 거가 아니라 이미지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리핏도 리핏 관련된 것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 관련된 백그라운드 포지션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빨강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잠깐만 LI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지금 배경이 전체가 다 들어가게 돼. 그래서 LI에도 사이즈를 줍니다. LI에도 위드스와 하이트를 주도록 할게요. 위드스 하이트를 복사를 해서 원래는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위드스 하이트를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얘도 이 모서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다시 갈게요. 안 되겠네요. 보더 레디우스를 A에다가 넣었던 보더 레디우스를 LI에도 넣겠습니다. LI에도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것들도 다시 주석 해제를 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이제 이미지 제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넣어주시고요. 주석 처리 해제 해주시고 저장하고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이미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면
li 안에 있는 a에다가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었어요. 잠깐만. li에다가 배경 색상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들은 각각에 있는 A에다가 이미지들을 백그라운드 반복하지 않고 위치값 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각각 이미지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이렇게 박스에 링크 영역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넣으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빼게 되면은 여기가 전체 영역으로 안 잡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넣어 준 거였고, 요거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 링크 영역으로 전체가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안 넣으면, 하이트를 만약에 빼면 나오네. 여기가 이제 안 잡히죠. 여기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를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하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안 잡혀 있네. 잠깐만. 여기 잡혀 있는데, 여기 잡혀 있죠.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럼 하이트를 빼도 되고, 잠깐 빼볼까요? 하이트를 다시 빼볼게요. 하이트를, 근데 원래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게 되면 가로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더 레디우스는 빼면, 보더 레디우스는 빼도 지금 상관이 없죠. 대신에 보더 레디우스를 뺐더니 요게 보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보더는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 넣어 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맞춰져 있었던 이 보더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없어지게 되었고, 영역 전체 링크 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럼 640, 610도 생략해도 되는가? 생략해도 되는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여기 영역 잡혔고요. 여기 잡혔어요. 다 잡혔죠. 이렇게 잡혔고, 여기 밑에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A에다가 우리가 여기 보시면 A에다가 패딩을 넣었거든요. 위에 394, 80, 0, 40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하고요, 위쪽의 영역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 39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4예요. 이게 394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인 거예요. 여기가 80, 여기가 394. 그 다음에 아래는 0이고, 그 다음 왼쪽이 40이에요. 그러니까 패딩을 넣어서 이 A의 영역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링크가 걸려 있어요. 여기 링크 걸려 있고,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도 링크 걸려 있고, 여기도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밑에는 없죠. 링크가 안 걸려 있어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아래쪽에도 패딩을 넣어 주시게 되면 되겠죠. 만약에 하이트를 안 넣고 싶다면. 근데 하이트를 넣어주면 610 픽셀 하이트를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링크 걸렸고, 여기 링크 걸렸고, 여기 링크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링크가 전체 확장이 돼서 링크가 걸린 영역으로 됩니다. 근데 옆에는 안 넣어도 어차피 우리가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위드스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 주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라는 걸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넣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해서 넣어줘야지 색상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영역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줬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노 리핏 포지션 80픽셀, 60픽셀을 넣어도 되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li 안에 있는 a에다가 한 번에
백그라운드에 노 리핏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백그라운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그라운드로 바꿔버리게 되면 저기 배경 색상이 안 나오게 됩니다. 왜요? 똑같은 애한테 똑같은 이미지를 근데 똑같은 애가 아니네요. 백그라운드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중요한 거는 노 리핏이 아니라 계속 리핏이 될 것 같죠. 어디 보자. 아니다. 우선순위 점수가 우선순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빼도 백그라운드라고 해도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순위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가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얘는 li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li 안에 있는 a의 백그라운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애한테 넣은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달라요. li와 li 안에 있는 a는 달라요.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도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었지만 색상이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얘가 좀 아까 잘 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안 나오죠. 얘네들 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복하지 말아라를 누구한테 넣었냐면 여기다 넣었어요. 그쵸? 반복하지 마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위치 값을 잡아줬어요. 여기 우선순위 점수 몇 점일까요? 우선순위 점수 얘는 10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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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점의 우선순위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는 노 리피테라 라고 주었어요. 그래 놓고 밑에다가 어떻게 넣었냐면 백그라운드라고 넣었거든요. 백그라운드라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컬러 포함이 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미지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리핏 속성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속성도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까지 해서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핏은 기본값이 리핏이죠. 리핏이고 포지션의 기본값은 왼쪽 위가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내가 노 리핏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선순위 점수는 13점인데 여긴 우선순위 점수 몇 점이에요? 여긴 몇 점일까요? 10점, 10점, 1점, 1점, 1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23점이 된 거죠. 원래 근데 이 우선순위 점수뿐만 아니라 똑같은 애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 마지막 명령을 따른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비즈니스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잖아요. 같은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 리핏이 안 적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안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F12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요거가 취소가 됐다라고 나오죠. 노리핏 80픽셀, 60픽셀이 취소가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적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됐고 F12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제 얘는 취소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